보게. 자네들은 두 주장, 즉 배움은 상기함이라는 것과 혼은 조화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배움은 상기함이라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논증도 거치지 않은 그럴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조화든 다른 복합적인 것이든 그것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 상태와 다른 상태로 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작용하는 것과 어긋나게 작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는 그것을 이루는 것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따르는 게 맞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화가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과 반대되는 운동을 하거나 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일은 없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각각의 조율된 조화는 성질상 조율된 그대로의 조화가 아니겠는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율이 더 폭넓게 된다면 조화 또한 폭넓게 이루어지겠지만 폭이 좁게 조율된다면 조화 또한 폭 좁게 이루어지겠지.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호는 지각이 있으며 훌륭함을 갖추고 있어 좋다고 하지만 어떤 호는 이해 부족과 나쁜 상태에 있어 나쁘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을 조화라고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혼 안에 있는 것들, 즉 훌륭함과 나쁨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또 다른 하나의 조화와 부조화라고 말할까? 한쪽의 좋은 혼은 조화가 되었으며 조화인 자신 안에 또 다른 조화를 간직하고 있으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 혼은 그것뿐일 뿐 그 안에 또 하나의 조화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삼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혼도 다른 혼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합의했네. 어떤 조화도 다른 조화보다 더하거나 폭이 넓지도 않으며 덜하지도 않다는 것, 이것도 합의된 것일세. 그렇지 않은가? 물론입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조화이니 조율 또한 더 되지도 덜 되지도 않았네. 그런가? 그렇습니다. 더 조율되지도 덜 조율되지도 않은 것이 조화에 더 관여하거나 덜 관여하겠는가? 아니면 같은 정도로 관여하겠는가? 같은 정도로 관여합니다. 그러면 어떤 혼도 다른 혼보다 더하거나 덜한 혼이 아니므로 더 조율되지도 덜 조율되지도 않겠지? 그렇습니다. 한데 혼이 어린 처지에 있으면 부조화에도 조화에도 더 관여하는 일은 없겠지. 그렇다면 한 혼이 다른 혼보다 나쁨이나 훌륭함에 더 많이 관여할까? 나쁨은 부조화이나 훌륭함은 조화라고 한다면 말일세. 더 많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스미야스. 혼이 정령 조화일진데 그 어떤 혼도 나쁘면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네. 조화는 전적으로 바로 이것, 즉 조화여서 부조화에는 결코 관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일세. 그럴 수 없겠죠. 혼 또한 나쁘면 관여할 수 없겠네. 앞서 말한 것들로 미루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에 따르면 혼은 성질상 똑같은 혼들이므로 모든 생물의 혼은 똑같이 훌륭한 혼이라는 결론이라네. 제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과연 잘된 것이며 그 주장이 이런 상태를 맡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만약 혼은 조화라는 가정이 옳다면 말일세.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혼, 특히 슬기로운 혼 말고 다스리는 다른 것이 있는가? 저로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혼은 몸과 관련된 감정과 상태에 동조하는가 아니면 저항하기도 하는가? 내 말은 이런 걸세. 열과 목마름이 이 안에 있는데도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즉 마시지 않는 것이나 배고픔이 이 안에 있는데도 먹지 않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 밖에도 몸과 관련된 상태에 대해서 혼이 저항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네. 그렇지 않은가? 보고 말고요. 또한 우리는 앞에서 혼이 조율된 조화일 경우에는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죄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또는 다른 어떤 상태를 겪게 되어도 결코 이것들에 반대되는 소리를 내지는 않고 이것들을 따라가되 이끄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았는가?
동의했죠. 반대에 어떤가? 사실은 혼이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며 그것을 구성하는 모두를 이끌어갈 뿐더러 온 생애를 통해 거의 모든 것에 걸쳐 반대하며 모든 방식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는 비교적 거칠게 고통스러운 벌을 주는데 이는 체육과 의술과 관련된 것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우르는가 하면 책망도 하며 마치 남남인 것처럼 욕망과 중동 그리고 두려움을 상대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말일세. 어쩌면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에서 지은 것도 그런 것일게야.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말했지. 하나 그는 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로 제 심장을 나물었다. 심장이여, 제발 참아다오. 일찍이 이보다 더한 일도 참았거늘. 자네는 호메로스가 혼이 이것들을 이끌고 이것들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서 이걸 지었다고 생각하는가? 단연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일종의 조화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나 옳지 않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과 같은 시인인 호메로스와도 또한 우리 자신과도 합의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일세. 그건 그렇습니다. 시미아스의 하모니 문제는 적절하게 무마된 것 같네. 하지만 케베스, 자네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무마하지? 선생님이 방도를 찾아내실 것 같은데요. 조화에 관한 논변을 놀라울 만큼 훌륭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에 관한 논변도 똑같은 일을 겪기를 바랍니다. 이보게, 큰소리치지 말게. 이 논변을 사악한 마법의 힘이 뒤집어 놓지 않도록 말일세. 하지만 이는 신이 관여할 일이고 우리는 호메로스의 전사들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과연 자네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하세. 자네가 추구하는 것의 요점은 이것이지. 자네는 우리의 혼이 파괴될 수 없으며 불사의 것임이 증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자신이 죽으면 저승에서 잘 지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확신을 갖는 것이 지각 없고 어리석은 확신이 아니라면 말일세. 그러나 혼이 강한 것이며 신을 닮은 것이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해서 이 모두가 사멸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오래가는 것이며 이전에도 어딘가에 엄청난 시간 동안 있었고 많은 걸 알고 있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걸 막을 길은 없다고 자네는 말하고 있네. 하지만 혼은 불사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혼에게는 마치 질병처럼 파멸의 시작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삶의 기간 동안은 고생하는 삶이며 마침내 죽음으로 끝을 맺는 그러니까 혼이 몸속으로 한번 들어가든 여러 번 들어가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곧 죽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자네는 말하네. 지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것이 죽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논거를 딜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지. 케베스. 자네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 논거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여러 번 재점검하고 있는데 만약 자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덧붙이거나 떼어내게. 저로서는 아무것도 떼어내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말한 것들이니까요. 케베스. 자네가 추구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닐세. 왜냐하면 생성과 소멸 전반에 관한 원인을 철저히 다루어야만 하기 때문일세. 따라서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내 경험담을 자네에게 들려주겠네. 그런 다음 내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 혹시 자네에게 도움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자네가 말한 것들과 관련해 납득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겠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들어보게 케베스. 젊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자연에 관한 탐구로 일컫는 바로 그 지혜를 놀랄 만큼 열망했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원인을 다 안다는 것이, 즉 무엇으로 인해 각각 그것이 생기며 무엇으로 해서 소멸하는지를 안다는 것이 내게는 대단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갈팡질팡했다네. 열과 냉기가 일종의 부패 과정을 겪게 되면 바로 그때 생물이 조직화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혈액인가, 공기인가, 아니면 불인가? 또는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아니고 뇌가 듣거나 보거나 냄새 맡는 감각의 지각을 제공하여 다시 이것들에서 기억과 판단이 생기는 반면
기억과 판단이 확고해짐으로써 알미 성립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의 소멸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관해 고찰해 보노라니 마침내 이런 고찰에 나 자신이 전혀 소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르렀네. 이 고찰로 인해 나는 눈이 멀어버릴 지경이 되어서는 이전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이를테면 무엇으로 사람이 자라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모르게 되어버렸기 때문일세.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어떤 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고 소멸되며 존재하는지 이런 탐구 방법으로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차라리 다른 방법을 내 스스로 뒤섞어 보고 있네.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 아낙사고라스가 지은 책의 구절을 들었는데 그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정신이라는 주장이었네. 이 원인에 대해 나는 반가워했으며 정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건 어느 면에서는 잘된 일로 여겨졌네. 그리고 만일 이게 이렇다면 질서를 부여해주는 정신은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에 있도록 자리 잡게 해준다고 생각했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각각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며 존재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그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있는 것이 또는 다른 어떤 일을 겪거나 작용을 하는 것이 그것의 가장 좋은지를 알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것들과 관련해서도 가장 훌륭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네. 그러나 한결 못한 것도 알아내야만 하는 것 필연적이네. 왜냐하면 이것들에 대한 알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네. 이런 결론에 이르자 나는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을 가르쳐줄 내 마음에 드는 스승, 즉 아낙사고라스를 찾아냈다는 생각에 몹시 기뻤다네. 나는 그가 우선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내게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걸 말해줄 때는 더 나은 쪽을 말해주고서 그 원인과 필요성을 덧붙여서 설명해줄 것으로 생각했네.